미국 국방부가 최근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들 역시 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본격화된 방위비 분담 압박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앞서 미국은 유럽의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회원국들에게도 GDP 대비 5% 수준의 국방비 지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제 아시아 지역 동맹국들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현재 한국 정부의 2025년 국방 예산은 약 61조 원으로 이는 GDP 대비 약 2.3% 수준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요구대로 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증액하려면 추가로 70조 원 이상을 더 투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방비 증액 요구와 맞물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국방 예산에서 주한미군 관련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한국을 현금 인출기에 비유하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100억 달러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방위비 증액을 미국의 전략적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명확한 메시지였습니다. 한국 정치권 일각에서는 미국이 무기 구입을 압박하거나 방위비 분담을 외교적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여론 또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미국이 방위를 명분으로 한국에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비판적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비판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방위비 분담금의 구조와 실태를 보다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이슈는 그간 정치권에서 반미 감정을 자극하는 단골 소재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방비 증액 논의와 맞물려 방위비 분담 문제가 재부상하면서 국내에서는 또다시 반미 감정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구성과 실제 사용처에 대해 국민 다수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오해에 있습니다. 정보의 부족이 왜곡된 인식을 낳고 그로 인해 정치적 논쟁과 감정적 반응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분명히 해야 할 점은 이번 방위비 인상 요구는 한국만을 겨냥한 특별한 정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미국은 나토 회원국들을 포함해 미군이 주둔한 거의 모든 국가들에 대해 동일한 기준의 분담금 증액 요구를 하고 있으며 실제로 각국 정부는 방위비를 늘리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적인 물가 상승과 군수 비용 증가라는 구조적인 현실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미국 정부 또한 자국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동맹국과의 책임 분담을 보다 균형 있게 조정하겠다는 전략적 방향 전환에 따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은 실제로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요? 방위비 분담금의 사용처는 크게 인건비, 군사시설 유지 및 건설비, 그리고 군수 지원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전체 예산 중 약 절반을 차지하는 가장 큰 비중의 항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건비란 주한미군 사령부가 고용한 한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미군 소속 병력의 급여와는 무관하며 이 자금은 전액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지급됩니다. 두 번째로 군사시설 유지 및 건설비는 주로 주한미군 기지의 막사, 창고, 작전 및 정보시설, 훈련장 등을 신축하거나 보수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사업의 대부분은 한국의 건설사와 외주 업체들이 수행하며 설계 및 감리비를 제외한 금액은 전액 현물 지원으로 처리됩니다. 즉, 실제로 돈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군수 지원비에는 탄약 저장, 장비 정비, 수송, 석유, 식량, 시설 유지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됩니다. 탄약은 한국의 방산기업에서 조달되며 석유 역시 국내 정유업체를 통해 공급됩니다. 이 역시 현물로 지원되며 미국 측이 국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한국 정부는 해당 계약이 적절한지를 심사하고 승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결과적으로 방위비 분담금은 단순히 미국이 현금을 가져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이 한국 국내에서 다시 소비되고 한국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방위비 분담금의 대부분은 국내 경제로 환류되어 일자리 창출, 내수 진작,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방위비 분담금의 약 90% 이상이 국내에서 집행되며 한국인 근로자의 임금 지급, 국내 건설업체 및 방산업체와의 계약, 국내 유류 식자재 구매 등의 형태로 직접적인 경제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위비 분담금은 단순히 국외로 유출되는 부담이 아니라 국내 산업과 고용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경제 순환 구조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적 수사나 감정적 논쟁에 앞서 그 구조와 실제 효과를 똑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안보와 경제, 신뢰와 국제연대, 자원의 확보와 투자 환경에 직결되는 국가적 전략 판단의 문제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안보와 경제 모두에서 완전한 자립이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중국, 북한 등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안보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안보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대한민국은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 속에 편입되어 있으며 식량, 에너지, 지하자원, 첨단 기술, 기초과학, 해외 시장 등 다양한 글로벌 자원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미국 중심의 국제 시스템과의 연계가 필수적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일시적인 국방비 증가라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는 있으나 그 이상의 전략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된 오해나 괴담을 확산시켜 반미 감정을 조장하거나 동맹 관계를 훼손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저버리는 신용 범죄로 비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계 자본과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할 수 있는 가장 큰 심리적 안전장치 중 하나는 바로 주한미군의 주둔입니다. 주한미군은 한국의 경제적 안정성과 글로벌 투자 유치의 심리적 버팀목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는 군사력만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보를 둘러싼 국제 신뢰와 동맹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경제 생태계 전체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서 방위비 분담금은 정책적 선택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국가 전략을 가늠하는 척도이자 시험대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미국에 일방적으로 갈취당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의 안보를 강화하고 국내 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전략적 투자라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이 주장하는 이른바 호텔 경제학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의 경제 효과와 안보적 이익, 그리고 한미동맹 강화라는 전략적 성과까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은 말 그대로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져오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어제 외교부는 미국의 국방비 증액 요구에 대해 한국의 국방비는 한국이 정할 문제이며 미국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입장은 국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단편적 접근이며 외교안보 정책에 있어 상당히 우려스러운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현실적으로 한국의 국방력 증대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가장 달가워하지 않는 국가는 바로 중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는 여전히 미중 균형 외교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 미국과 중국이 사실상 전쟁을 벌이고 있는 지금 균형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미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략적 선택의 순간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균형이 아니라 승자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실적 동맹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를 책임질 확실한 파트너와의 협력을 공고히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 해답은 이미 분명합니다. 바로 한미동맹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친중 반미 세력이 확산시키는 일방적 주장이나 왜곡된 정보, 그리고 이념적 프레임 속에 퍼지는 프로파간다에 쉽게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정보와 냉철한 판단, 그리고 국가 전략 차원의 균형 감각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